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보냐면 104쪽을 먼저 보도록 하세요. 104쪽을 먼저 보도록 하세요. 104쪽. 자, 우선 우리가 여러분 책을 104쪽을 보시고요. 페이지 104쪽을 보세요. 자, 그러면서 복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에서 처음에 우리 지구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지구의 자전. 지구는 스스로 한 바퀴 돈다. 자, 채팅창에 글씨 준비됐나요? 자, 지구는 자전을 한다. 자전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돈다? 지구의 자전 방향. 어디서 어디로 돈다? 그렇지, 해담이, 시우, 채민이. 그렇죠.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서에서 동으로 돈다. 자, 자전의 속도는 1시간에 몇 도? 현호야. 1시간에 몇 도 주하나?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영우. 채민이, 민승이, 배준이. 그렇지. 1시간에 몇 도 회전한다? 15도 회전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지구가 24시간 동안에 몇 도를 돌아요? 360도를 돌기 때문에 360도를 24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1시간에 15도만큼 회전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의 상대적인 움직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별의 일주 운동이다 라고 한다. 왜 일주 운동이라고 한다?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이다. 하루. 자, 하루 동안의 운동이야. 하루 동안. 별의 일주 운동은 겉으로 본 겉보기 운동이죠. 그럼 그 별의 일주 운동은 지구 운동 방향과 반대겠지? 자, 어디서 어디? 석현이? 어디서 어디로 돌죠? 아린이? 그렇지. 지구 자전 방향과 서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주 운동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다? 동에서 서쪽이다. 맞아요? 잘 보이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마찬가지로 1시간에 몇 도만큼 회전한다? 15도만큼 회전하는 건 똑같다. 어, 지구가 돌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내가 볼 때는 이 밖에 있는 별이 지구 자전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루 동안 움직임이죠. 두 번째,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전도 한다. 지구는 공전을 한다. 자,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걸 공전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으면 S를 태양이라고 해볼게. 선. 자, 태양 주변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린다? 1년 걸린다. 1년에 며칠이다? 365일이다. 자, 지구 공전 방향 역시 좌절하는 방향으로 돌면서 돈다겠죠. 따라서 공전 방향 어디서 어디? 공전 방향 어디서 어디? 그렇지, 해담아. 지우야, 영호야. 어디죠? 그렇지. 공전 방향 동에서 서다. 배준이, 현성이, 지우, 유나, 서윤이, 석현이, 아린이, 유진이. 좋아요. 좋아니. 좋아. 채민이 좋아. 민승이 좋아. 그렇지. 자, 공전 속도는 우리가 365일 동안에 한 바퀴 360도를 도니까 약 하루에 하루 동안에 약 몇 도만큼씩 회전한다. 그렇죠, 유진아. 그렇지, 서윤아, 유나야, 석현아. 그렇지. 하루에 약 1도씩 돌고 있다. 이게 뭐다? 지구의 공전이다. 잘했어. 지구의 공전이다. 자, 이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별자리가 매일매일 이동한다. 별자리가 이동한다. 음. 우리가 별자리는 언제 보는 거냐면 밤에 보는 거야. 밤에 별자리를 보는 건데 별자리는 어디 있냐면은 태양이 이렇게 중심에 있고 이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고 했을 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한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했을 때 이 지구 주변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지구 주변에 있는 별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별자리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구가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는 마치 내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별들은 서에서 동으로 매일매일매일 1도씩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즉, 별자리는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이동한단 말이에요. 별자리들은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이 별자리들은 서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1도씩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언제?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저녁 6시, 그 다음에 다음날 저녁 6시, 똑같아. 또 다음날 저녁 6시. 하루하루 매일 바뀐 거예요. 어. 그래서 다음날 1도씩 움직일 텐데. 그래서 15일 간격으로 본 거야. 1일째 보고 15일째 보고 30일째 본 거야. 맨날 어떻게? 같은 하늘을 본 거야.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본 거예요. 그때 해가 지는 쪽을 봤어. 그러니까 서쪽 하늘을 본 거야. 서쪽 하늘을 본 거야. 그럼 여기 왼쪽이 무슨 하늘이냐면 동쪽 하늘, 동쪽 하늘, 동쪽 하늘인데 첫째 날 되는 날에 같은 시간에 별자리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15일이 지나면 15도만큼 이동하겠죠. 어디서 어디로? 서... 미안. 선생님 지금 뭐 잘못했다.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미안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잘못했다. 그지?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어? 선생님 말이 엉켰다. 그지? 자,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니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별자리가. 그러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15도만큼 이동하겠죠?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쪽으로. 이건 하루 동안의 운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운동이야. 그러면 처음 이 각도보다 몇 도만큼 움직이냐? 15도만큼 움직일 거야. 15일 지났으니까. 같은 시간에 15도만큼 움직여서 별자리가 여기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또 15일이 지났어. 그러면 또 15도만큼 동에서 서로 이동할 테니까 여기 있던 별자리가 15도만큼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 별자리들이 처음 있던 자리보다 점점 밑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1도씩 이동하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음. 선생님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이해됐죠? 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제가 105페이지를 보세요. 105페이지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 봐봐, 4번.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란 말이야. 15일 간격이래. 이거 하루 동안이 아니죠. 하루 동안이 아니니까 이거는 지구의 자전과 관련 있는 거예요? 공전과 관련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났어. 매일매일
1도씩 이동하고 있는 별자리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자전에 의한 현상이에요? 공전에 의한 현상이에요? 그렇지, 지우야. 잘하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공전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바로 이 별자리들이 매일매일 이동을 한다. 어떻게 이동한다? 동에서 서로 매일 몇 도씩? 1도씩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러면 8월 1일 날 봤더니, 자, 이 별자리에 여기 제일 끝에, 왼쪽 끝에 있는 요 별을 한번 보세요. 요 별에 동그라미 쳐볼까? 요 별에 동그라미 쳐봐. 요 별에 동그라미 쳐봐. 어때요? 1일, 16일, 31일, 15일 간격으로 지날수록 몇 도씩 이동하겠어? 15도씩 이동하겠죠.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쪽으로. 지금 이쪽 하늘이 서쪽 하늘이다, 서쪽 하늘. 서쪽 하늘이잖아. 그럼 서쪽 하늘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15도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유진이, 석현이 이해돼요? 현호도? 주한이 이해되죠? 재밌죠, 얘들아? 해담아, 재밌지? 그랬어. 좋아. 그래서, 이거는 공전의 현상이고, 매일 동에서 서쪽으로 1도씩 이동하고 있는 별자리를 말하는 거구나.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시각의 관측, 매일매일 같은 시각에 관찰할 때마다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하는구나. 어때요? 맞죠? 자, 저게 사자자리라고 했으니까 이 사자자리는 점점 빨리 뜬다, 빨리 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빨리 뜨고 빨리 진다. 자, 지금 같은 시간이야. 같은 시간에 사자자리가 이렇게 돌아서 올 거야. 이게 요게 지구 지평선이면 이게 지평선이야. 지평선이라는 건 땅을 말하는 건데 여기 내가 서가지고 저 사자자리를 봤다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도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 저 사자자리는 밤하늘에 떠 있는 사자자리는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오겠죠? 이건 하루 동안 이렇게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자자리가 이 하늘에 있으려면 12시간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지구 반대편에 있었겠지.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 사자자리가 여기서 12시간 전에 있었다가 돌아서 12시간 후에 여기로 온 거 아니야. 그쵸? 음. 두 번째 그림은요. 이 사자자리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지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간 전에는 여기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은 지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간 전에는 여기 있었다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지고 있죠. 빨리 진다는 건 빨리 떠오르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빨리 뜨고 빨리 진다는 거지. 조금 조금씩.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야. 영어 이해되죠? 그렇지. 그래서 빨리 뜨고 빨리 진다. 매일매일. 8월 16일에 사자자리는 자정에 남쪽에서 관측된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3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항상 음,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해가 진 직후야. 해가 진 직후의 밤하늘이거든. 그래서 서쪽 하늘을 보게 되면 이 서쪽 하늘 해가 딱 지고 있었어. 지금 이렇게. 이게 해가 진 직후거든. 해가 진 직후는 과학에서 몇 시냐면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 자, 여기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물론 공전하고 있지만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지구가 자전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루 동안에 내가 한 바퀴를 또 제자리에서 돈단 말이야. 그때 지구에서의 시간을 보는 방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게 몇 시다?
낮 12시야. 내가 태양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게 낮 12시죠. 자, 그랬다가 90도만큼 회전했어. 그럼 난 몇 시가 되는 거냐? 6시간이 지나야 되죠.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는 거고요. 또 90도만큼 내가 회전하면은 몇 시가 되는 거야? 밤 12시. 이걸 자정이라고 하지. 밤 12시가 되는 거고. 또 6시간이 지나서 아침 6시가 되면 나는 90도만큼 회전하죠. 이런 식으로 지구의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야.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게 다 12시.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게 밤 12시. 그 사이가 저녁 6시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해가 진 직후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는 몇 시야?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 그러면 자정이 된다는 건 자정이 되면 몇 시간이 지나야 돼요? 6시간이 지난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별자리가 여기 떠 있는 사자 자리가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내가 본 지금 시점으로부터 이 사자 자리는 얼마큼 회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서쪽으로 져서 90도만큼 회전을 해야 저녁 6시에 이 자리에 있던 사자 자리는 90도만큼 회전해서 자정에는 90도만큼 회전을 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야지. 땅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자정에는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안 되고 땅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정에는 관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아, 사자다리는 자정에는 이미 6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 땅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관측될 수 없다, 이거야. 되겠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 설명한 거, 요거, 별자리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알겠습니다. 네, 써보세요. 알겠다. 알 것 같아요. 네, 써보세요. 오케이. 좀 어렵지만 할 수 있죠? 못할 건 아니야. 그치? 좋아. 서은아, 우연아, 준서, 주빈이 잘했어.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공전에 의한 현상 두 번째. 뭐도 이동하냐면 태양이 움직여요. 태양이 어디를? 별자리 사이를 지나. 별자리 사이를 이동해. 어떻게? 매일 1도씩. 매일 1도씩 이동하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돈다. 그때 지구가 이 A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은 이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A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별자리 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 음. 그랬다가 지구가 요만큼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B 위치로 갔어. 그럼 B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이 SB라고 하는 위치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근데 이 방향은 지구가 공전하는 회전 방향, 시계 반대 방향과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방향, 요 시계 반대 방향이 이건 동일하거든. 따라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방향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방향은 이거는 지구의 공전 방향과 동일하게 이동한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별자리 사이를. 이것도 매일 1도씩 이동하는 건 똑같아. 별자리 사이 이동이. 그때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5번. 그 밑에 있는 5번 문제예요. 105쪽에 5번 문제. 지금 태양이 중심에 있고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A 위치에 있다가 B 위치로 공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A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SA 위치라고 합시다. 그랬다가 지구가 B 위치로 이동을 하면 B 위치에서 바라본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태양이 마치 쌍둥이 자리에서 사자자리 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야. 1년 동안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고 있죠. 이때 태양이 이동하는 길을 우리는 황도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12궁, 황도 12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윤경아, 이해돼요? 음. 그래서 이 황도 12궁 사이를 태양이 이동을 해서 간다. 1년 동안. 음. 그러면 공전을 했다. 지구가 A에서 B로 공전하는 동안에 태양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쌍둥이에서 사자다리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유진아, 은조, 지우, 알겠죠? 어때? 좀 이해가 돼요? 되겠지? 그렇죠.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밤하늘에 별을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행복해져라 하는 의미에서 이 별자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북두칠성이라는 별을 20시에서 24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봤다 이거야. 자, 이건 지금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에요? 1년 동안의 움직임이에요? 매일매일 움직임이야? 하루 동안 움직임이야? 이건 하루 동안 움직임이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지구의 자전 문제예요? 공전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지구 자전 문제야, 공전 문제야? 20시에서 24시까지 관측한 건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공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 현호야, 주하나. 그렇죠. 이거는 뭐야?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문제 딱 그림 보는 순간, 아, 이게 자전과 관련된 건가? 공전과 관련된 건가? 자, 자전은 1시간에 몇 도? 15도 딱 쓰고, 1시간에 15도. 방향은 동에서 서쪽,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이다. 지구 자전에 의한 일주운동 얘기하는 거야. 일주운동, 일주운동.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쪽. 근데 특히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 더 해야 되죠. 뭐?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특히 15도씩 어떻게 도냐면 북쪽 하늘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1시간에 15도씩 회전을 한다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걸 봐야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1시간에 15도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뭐 우리가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바로 북극성에 동그라미 쳐야 돼. 북극성, 북극성. 북극성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두칠성이 움직였단 말이야. 자, 북두칠성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이 가에 있는 요 북두칠성의 끝이 어떻게 되겠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1시간에 15도씩 돌아서 하루 동안에 한 바퀴 돌 거란 말이야.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러면 얘가 1시간 후에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2시간으로 갑시다. 2시간 후, 2시간 간격으로 봤다고 했으니까. 2시간 후에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2시간 후에는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여기 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첫 번째가 가 그림이면 두 번째가 무슨 그림이야? 다 그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 그림이니까 가, 다, 나 순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지. 왜? 요 북두지성 위치가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가, 다, 나 순서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지. 15도가 아니라 이거는 30도지. 그치? 30도. 2시간 간격이니까 30도씩 움직였다는 거야. 30도씩. 이게 30도씩 움직였다. 라는 걸 우리가 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관측한 시간을 써라. 가가 제일 빠르죠? 20시. 다가 22시. 나가 24시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복습해 보면은 이제 다시 풀릴 거예요. 그렇게 믿고 106페이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시 틀린 문제 다시 보세요. 106페이지. 나라라. 이제 우리는 지구를 공부했고, 지구의 자전을 공부했고, 지구의 공전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달에 대해 공부할 차례야.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어. 자, 이제는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뭐에 대해서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바로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게요. 추석 알지, 추석. 올해는 추석이 10월 달에 있던데, 자, 추석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아는 사람. 자, 추석은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일까요? 아는 사람 있을까? 음력이라는 달력을 쓰거든. 음력으로 추석이 몇 월 며칠인지 아는 사람. 오늘 요거를 알아두면 추석이 음력 몇 월 며칠인지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 자, 추석이 음력 몇 월 며칠인지 아는 사람. 8월 1일, 8월 30일, 8월 15일. 네, 정답이 나왔어요. 몇 번이냐? 8월 15일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알겠어? 음력 8월 15일. 여기서 음력이라고 할 때 이 음이 뭐냐면 이 음이 달이라는 거야. 달. 달이고 력이라는 게 달의 달력이라는 거야. 달로 인한 달력을 음력이라고 하는 거야. 태양에 의한 달력을 양력이라고 하는 거야. 태양에 의한 달력은 양력. 우리가 양력 달력을 쓰죠? 음. 오늘이 7월 19일. 이건 양력이란 말이야. 이건 왜 7월 19일이라는 양력 달력이냐면 이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야. 우리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돈다. 이게 태양 주위를 돌 때 이게 지구의 1년이다. 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짠 게 바로 그때마다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잖아. 태양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게 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음력은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잡은 게 음력이야. 음력 8월 15일이에요. 자, 여러분, 추석 때 뜨는 달은 보름달이에요? 초승달이에요? 자, 추석 때. 그래. 유연이 잘했고. 자, 추석 때 뜨는 달은 보름달일까요? 초승달일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 8월 15일 맞고요, 우연아. 지우야. 맞고요. 자, 자, 추석 때 뜨는 달은 아니나 잘했어. 무슨 달이다?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 동그란 달이 뜨죠? 보름달. 맞았어. 자,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아,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다. 월은 생각하지 말고 요 날짜만 생각해 보세요. 15일이라는 날짜. 이 15일에는 무슨 달이 뜨냐면 보름달이 뜬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음력 15일에는요, 보름달이 떠요. 왜 그런지 오늘 공부하는 거야. 왜 그런지. 태양이라고 하는 건 태양은 우리가 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타, 별. 자, 별이라고 하는 건 언제 별이 될 수 있냐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야 돼. 태양은 강력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태양은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별이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태양은 항상 동그란 모양이야. 왜? 항상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태양을 제외한 행성들, 그 다음에 지구, 달, 이런 애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야. 달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성이라 그래. 행성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만약에 여기 가운데 지구가 있다. 그리고 이 지구 주변을 달이 공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때 달이 있는 위치가 여기 A 위치, 그 다음 여기 B 위치, 그 다음 여기 C 위치, 그 다음 여기 D 위치. 달도, 달도 공전을 해요. 달의 공전이라는 건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공전이라 그래. 달이 공전하는 방향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방향인 요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돌아요. 따라서 달의 공전 방향도 어디냐면 서에서 동이야. 자, 모든 게 다 서에서 동입니다, 여러분. 음, 돌고요. 음, 달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냐면 약 29일 걸려요. 약 29일. 그러면 29일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360도를 도니까 29일 동안에 360도를 도니까 대략적으로 하루에는 약 13도 정도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달은 하루에 약 13도씩 지구 주변을 움직인다는 거야. A에 있던 달이 하루가 지나면 이만큼 이동한다는 거야. 13도. 또 하루가 지나면 13도. 또 하루가 지나면 13도.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 따라서 그때 A 위치에 달이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오른쪽에 태양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태양이 빛을 내보낼 텐데 이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A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 오른쪽 부분이 태양빛을 받을 것이고 B 위치에 있어도 태양빛은 여기 오른쪽을 받을 것이고 여기 C 위치에 있어도 태양빛을 어디를 받아? 오른쪽을 받을 것이고 D 위치에서도 오른쪽을 받는단 말이야. 왜? 태양빛은 항상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달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달의 오른쪽 면만 태양빛을 받을 거예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면만 달이 빛을 반사하고 있겠지. 자, 그때 만약에 달이 여기 A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내가 달을 바라본다면 달이 빛나는 부분은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음. 달이 안 보여. 안 보이는 걸 내가 점선으로 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일 때, A 위치에 있을 때를 우리가 음력 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A 위치에서 매일 13도씩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달이 하루 가잖아? 그러면 90도만큼 돌면은 며칠 걸리냐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걸려요. 그럼 B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달을 바라보면 달이 어떻게 보일까요? 오른쪽만 빛나는 반달이 보이는 거지. 오른쪽이 빛을 받으니까. 이때를 며칠이라고 하냐면 음력 7에서 8일이라고 하는 거야. 매일매일 13도씩 이동하니까 90도 이동하려면 매일매일 13도씩 이동하니까 90도만큼 이동하려면 한 7, 8일, 일주일 정도 걸린단 말이야. 자, 여기서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달이 C 위치로 오겠죠? 그러면 C 위치에 있는 달을 내가 바라본다. 그러면 달이 전체 면이 빛나는 면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그란 달이 보여요. 이게 바로 보름달이죠. 여기서 7, 8일 지났으니까 약 며칠이야? 여기가 약 15일. 이게 바로 음력 15일이고, 그래서 음력 15일에는 보름달이 보이는 거예요. 준서 알겠어? 지우 알겠지? 현우 알겠지? 재밌지, 얘들아? 좋아나.
보름달이 보이는 거야. 거기서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D 위치로 올 테고, 자, D 위치 생각해보자. 내가 거꾸로 보는 거야. 그럼 내가 볼 때는 이 달이 왼쪽이 둥근 반달이 보이겠어요? 오른쪽이 둥근 반달이 보이겠어? 내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 빛날 텐데, 내가 볼 때는 왼쪽이 둥근 반달이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인다? 왼쪽이 둥근 반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맞나요? 그렇지. 이때가 음력으로 한 22에서 23일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음력 1일, 음력 7, 8일, 음력 15일, 음력 22일 해서 이렇게 달이 매일매일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음력이 결정이 된다. 자, 한 가지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봐봐. 자,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이게 지금 달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불을 한번 꺼볼게요. 자, 태양을 선생님이 인공태양을 만들었어요. 인공태양. 이게 인공태양이야, 인공태양. 자, 그때 여기 지금 이게 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이 달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 깜깜하게 해서 보이게 하고 싶은데. 음. 자, 지금 빛나는 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왼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빛나는 별이 왼쪽이 빛나게 보이나요? 자, 달이 이동하면 빛나는 부분이 여러분이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헷갈리네. 그렇죠? 선생님이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봐봐, 여기. 더 잘 보이겠지?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지금 달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으면은 빛나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빛나는 부분이 줄어들죠? 빛나는 부분 줄어드는 거 보이나? 자, 빛나는 부분이 줄어들죠. 이렇게. 반달이 됐지. 이렇게 되면은 빛나는 부분이 늘어나요. 다시 줄어들면 빛나는 부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승달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달이 반사되어 빛나는 부분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달이 반사되어 비치는 부분이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달라진다. 매일매일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두면 되겠고, 그때 여기 있는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달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삭이라고 불러요. 삭. 자, 삭이라고 하면 달이 안 보이는 거야. 삭, 달이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 달이 싹 사라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음력 7, 8일이 돼서 오른쪽이 빛나는 반달이 됐다. 우린 이것을 오른쪽이 빛나는 달을 우리는 상현달이라고 해요. 상현. 반대로 저 밑에 있는 왼쪽이 빛나는 달을 우리는 하현이라고 해요. 원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 그래서 상현, 하현인데 태양의 위치가 또 바뀌면 이게 바뀌긴 하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이 빛나면 상현, 왼쪽 반달이면 하현이고요. 자, 여기 보름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름달을 다른 말로 망이라고 그래, 망. 자, 기억해야 돼. 삭과 망 기억해 주세요. 삭은 안 보일 때 삭 사라졌어요. 자, 망은 보름달일 때가 망. 자, 망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우세요. 망, 보름달이죠. 망,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달은 매일매일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29일을 주기로 매일매일 뜨는 달의 모양은 바뀐다는 거야. 자, 요거는 지금 29일을 주기로
거의 음력 한 달, 음력 한 달을 주기로 했을 때 달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고, 하루 동안의 달의 모양은 그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음력 15일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음력 15일이면 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보름달의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보름달은 망인데 음력 15일이라고 하면은 음력 15일에는 달의 모양이 망인데 그러면 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떠올려 보면 돼요. 유진이 질문 있어요? 음. 상망월. 상망월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어, 상망월이 먼저 설명해 줄게. 삭망월. 상망월이라고 하는 거는 삭이 아까 뭐였어? 안 보이는 거지. 망이 뭐였어? 보름달이지. 즉, 이 상망월은 뭐냐면 음력 날짜를 말하는 건데 다리 모양이 다리 모양이 바뀌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삭에서 망까지 갔다가 다시 삭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걸리는 음력의 날짜. 지금 얘기한 이 29일. 이게 상망월이 되는 거예요. 음. 29일 주기로 한다는 게 상망월이 되는 거야. 음. 자, 보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망이다라고 하면 지구의 위치와 달의 위치와 태양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음력 15일이야. 문제에서 음력 15일이래. 그러면 달이 어디 와 있는 거야? 태양의 가장 먼 쪽에 와 있는 거죠. 달이 여기 와 있는 거지. 이게 언제야? 음력 15일의 위치죠.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음력 15일에 저녁 6시와 밤 12시와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 보름달,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보름달이 떠 있을 텐데 이 보름달은 어느 쪽 하늘에서 어느 쪽 하늘로 이동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어려운 거 잘 봐. 저녁 6시면은 내 위치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태양을 기준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게 낮 12시고 저녁 6시면은 90도 돌아서 내가 이 위치에 있을 때가 몇 시가 되는 거야? 저녁 6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0도 돌아서 내가 태양의 반대쪽을 바라보면 밤 12시가 되는 거고 또 90도 돌아서 아침 6시가 되면 내 위치는 여기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망의 위치에 있는 이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지금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한 거야. 그러면 달은 반대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형태가 12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죠. 어렵지? 다시. 이게 어려운 파트야. 다시 보세요. 두 가지 같이 생각해야 돼서 어려운데 다시 봐봐.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달이 있는데, 달이 보름달의 위치에 있을 때는 바로 이 왼쪽에 여기 있단 말이야, 달이. 음. 그러면 저녁 6시에 나의 위치는 여기란 말이야. 자, 태양을 기준으로 저녁 6시에 나의 위치가 어딘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야. 저녁 6시. 그러면 저녁 6시에 내가 저녁 6시가 됐어. 저녁 6시야. 그럼 저녁 6시에 내가 서 있는 내 정면은 무슨 쪽이라고 했죠? 무조건 남쪽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내 왼쪽은 무슨 쪽이라고 했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 왼쪽은 동쪽이라고 그랬어. 내 오른쪽은 무슨 쪽이야?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서 있을 때 내 정면이 무슨 쪽이야? 남쪽이고 내 오른쪽이 무슨 쪽이야? 서쪽이야. 즉 태양은 서쪽으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달은 어디 있을까? 달은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다가 내가 돌아서 달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이 달이 내 머리 꼭대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에 보름달이 동쪽에서 떠서 밤 12시가 되면은 남쪽 하늘을 지나고 있고 또 아침 6시가 되면은 서쪽 하늘로 달이 진단 말이에요. 즉, 보름달은 저녁 6시에 떠서 밤 12시를 지나서 아침 6시까지 밤하늘을 이렇게 지나서 태양처럼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좀 어렵죠?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아, 이렇게 대충은 알겠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파트야. 자,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 달의 위상이라는 게 뭐냐면, 달의 모양 변화라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변화를 위상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달의 공전 방향, 서에서 동이죠. 하루에 약 몇 도?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달의 모양이 바뀌고 일식과 월식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일식과 월식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아까 했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야. 오른쪽에 태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달의 위치가 사계 있다가 상현으로 갔다가 망으로 갔다가 하현으로 왔다가 다시 사구로 간다. 이게 상망월이라고 이야기하고 29일 걸리는 거예요. 달의 모양이 계속 바뀐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삭과 요 삭 있죠, 삭. 삭과 상현의 중간에 있으면 오른쪽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 되거든. 이 달을 초승달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삭에서 초승을 거쳐서 상현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점점 커져서 망까지 갔다가 점점 작아져서 하현이 되고 삭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점점 작아지다가 왼쪽이 아주 눈썹처럼 되면 이건 금음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 변화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삭에서 초승, 상현, 망, 하현, 금음, 삭 이렇게 거쳐서 간다. 그 다음 해가 진 직후 매일매일 자, 해가 진 직후 이거는 매일매일 보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보면은 달이 서에서 어디로? 동쪽으로 하루에 약 몇 도씩? 13도씩 뜨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왜? 달이 계속 지구 주변을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보게 되면 오늘은 여기 있던 달이 내일 지나면 내일은 여기 있게 되고 또 내일 지나면 또 여기 있게 되고 점점 달이 있는 위치가 동쪽으로 조금씩 13도씩 이동하는 거죠. 왜? 달이 13도씩 공전하니까 서에서 동으로. 방금 얘기했죠. 달이 어떻게 돈다고?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하루에 약 13도씩 이동하니까 매일 뜨는 위치가 13도씩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 문제를 볼게. 1번 OX 한번 해보세요. 달은 동에서 서로 공전한다. OX.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는 거죠. 서에서 동. 다 서에서 동이라고 했고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낸다?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지.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고, 자, 왼쪽이 밝게 보이는 반달을 상현,
틀렸죠. 이걸 하연이라고 하는 거죠. 하연. 오른쪽이 밝게 보이는 달을 이거는 상현이라고 하는 거죠. 바뀌었죠, 지금. 틀렸다. 잘했어요. 4번 이거 틀린 겁니다. 왼쪽 반달은 하연이에요. 오른쪽 반달이 상현이고. 자, 2번. 달이 공전하면서 위상 변사가 일어나는 위상 변화의 순서. 자, 이거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이해하라 그랬어.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어떻게 이해해라? 다시 그려봐, 여러분들이. 자,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달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때 태양이 여기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A 위치에서 B 위치, C 위치, D 위치로 갈 때 A에서는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삭을 거칠 것이고. 그 다음에 B 위치에서는 오른쪽이 둥근 반달, 뭐가 보이겠어? 상현이 보이겠죠? 삭에서 뭘로 가는 거야? 상현으로 가는 거죠. 자, 삭에서 상현까지 가는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 오른쪽이 아주 약간만 보일 테니까 초승달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삭에서 초승을 거쳐서 뭘로 가는 거야? 상현달로 갔다가 자, 쭉 가서 15일에 뭐가 되는 거야? 망이 되는 거죠. 보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왼쪽이 둥근 하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왼쪽이 얇은 달, 금음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잘 해보자. 우연은 알겠어요. 자, 3번. 자, A하고 D 위치에 있을 때 달의 모양을 각각 쓰시오. 자, A에 있을 때는 어떤 모양이에요? 오른쪽이 둥근 반달. 이름을 쓰라는 거야. 상현, 상현달 또는 상현 이렇게 써도 돼요. 자, B 위치에 있을 때는 뭐다? 동그란 거, 망 또는 보름달. 자, C 위치에 있을 때는 왼쪽이 둥근 반달, 하현 또는 하현달. 자, D 위치에 있을 때는 안 보인다, 사라진다,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왼쪽이 밝은 단달, 어디에요? C가 되겠죠? 음력 1일 어디에요? D가 되겠죠? 자, 할 수 있어요? 자, 3번. 할 수 있는 사람만. 네, 써보세요. 할 수 있나요? 3번. 어려워요? 좀 어렵나? 좀 어렵긴 하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자,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자, 4번 별표.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다음 날짜에 여러분이 4번을 잘 하면은 이제 재밌는, 이제 밤하늘을 봤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굉장히 여러분들 뇌생남, 뇌생녀 굉장히 아주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날 때 또 친구들 만날 때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왜 그런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력 2일에는 해가 졌을 때 해가 진 직후라는 건 몇 시에 항상? 해가 진 직후 나면 항상 몇 시로 해라? 저녁 6시로 바꾸세요. 자, 저녁 6시에 음력 2일에는 어떤 달의 모양이 보이고 어느 어떤 하늘에서 보이느냐라는 걸 찾으라는 거야. 일단 음력 2일에는 초승달인 걸 알 수 있고 음력 7, 8일에는 상현인 걸 알 수 있고 음력 15일은 무조건 뭐야? 보름달인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해요. 근데 어느 쪽 하늘에서 보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자, 요거를 설명해 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보면은 4번 문제 몇 페이지? 107페이지. 4번 문제 보게 되면은 날짜가 나와 있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달의 모양이 나와 있고
어느 쪽 하늘에서 보이냐라는 거거든. 자, 항상 언제냐면 해가 진 직후 저녁 6시가 기준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음력 2일이다. 음력 2일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자, 음력 7, 8일부터 할게요. 음력 7, 8일이면 일단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뭘 그리냐면 지구와 달의 위치를 그려야 돼. 태양이 지금 오른쪽에 있을 때 달의 위치가 어디 있겠느냐? 음력 1일에는 여기 A 위치에 있다가 음력 7, 8일이 되면 여기 B 위치로 간다 그랬죠? 따라서 달은 음력 7, 8일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위치에 있는 거죠. 7에서 8일에는. 그러면 일단 음력 7, 8일을 통해서 뭘 찾는 거야? 달의 위치를 먼저 찾고요. 달의 모양을 찾을 수 있죠. 일단은 음력 날짜를 통해서 달의 위치와 모양을 찾을 수 있죠. 위치는 지금 여기고 모양은 뭐가 되는 거야? 태양빛을 오른쪽을 받으니까 상현달이 보이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저녁 6시란 말이야. 저녁 6시에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태양을 기준으로 저녁 6시에 내가 서 있는 위치 생각하세요. 여기 있지. 그럼 다 한 거야. 저녁 6시에 나의 위치를 지구상에다 그렸고요. 이해되죠? 음력 7, 8일에 달의 위치를 찾았어. 이 두 가지를 같이 혼합시켜서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고, 태양이 저 오른쪽에 있고, 저녁 6시에 태양이 이제 지평선 아래로 지고 있고, 그때 달은 내 바로 머리 앞에 있죠. 내 정면에 있잖아. 내 정면에 있잖아. 저녁 6시. 그치? 자, 내 정면은 무슨 하늘이에요? 무슨 하늘이라고 그랬어? 내 정면은 남쪽 하늘이다. 따라서 음력 7, 8일에는 상현달이 어느 쪽 하늘에 있냐? 남쪽 하늘에 있단 말이야. 저녁 6시에. 자, 이거를 짬뽕해서 찾을 수가 있느냐는 거야. 자, 이거 되는 사람. 자, 저녁 6시에 내 위치를 찾고 음력 7, 8일에 달의 위치를 그리고 달이 내 머리 앞에 있으면 그게 남쪽이에요. 자, 두 번째 해볼게. 두 번째. 두 번째. 캡처해서 선생님이 이거 사진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음력 15일에는, 자, 저녁 6시에, 음력 15일에 달은 어디 떠 있겠느냐? 자, 저녁 6시에 나의 위치를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오른쪽에 태양이 있어요. 그럼 나의 위치는, 지구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예요? 저녁 6시면 여기죠. 할 수 있지? 낮 12시, 저녁 6시. 그죠? 할 수 있죠. 내 위치 찾아. 그 다음에 음력 15일일 때 달의 위치를 찾아. 달의 위치 음력 15일일 때 어디 있어요? 보름달의 위치 여기 가 있는 거죠. 찾았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정면이 무슨 쪽이다? 남쪽이다. 내 왼쪽이 무슨 쪽이다? 동쪽이다. 내 오른쪽이 무슨 쪽이다? 서쪽이다. 따라서 저녁 6시에 음력 15일에 달의 모양은 무슨 모양? 보름달이 되는 거고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에 보름달이 있는 거다. 돼요? 음, 됩니까? 어려워? 어렵지?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걸 찾으면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생각해봐. 밤하늘에 여러분들이 달이 떠 있어. 달의 모양이 바뀌어. 엄마 아빠는 산책을 해. 달을 한번 보세요. 산책을 해. 근데 달이 지금 요런 달이 떠서 지금 하늘에 있어. 반달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 지금 이 달은 상현이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주 밖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어, 내가 지금 지구에 이렇게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했을 때, 지금 달이 어디쯤에 있구나. 태양과 지구가 있을 때, 달이 지금 이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달이 상현달이 보이는구나. 내가 지구에 서 있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상현달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시계를 보지 않고도 몇 시인지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현달 여기 떠 있으면은 저녁 6시야. 대략적으로. 시계 안 봐도 저녁 6시인 걸 알 수 있어. 왜? 지금 상현달의 위치는 여기거든. 그러면 그때 내가 내 정면 앞에 상현달이 있을 때가 몇 시야? 6시잖아. 저녁 6시. 따라서 달의 모양만 보고도 우리가 지금 음력 며칠인지, 지금 이 시간이 대략 몇 시인지, 어느 쪽 하늘인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건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기 바랍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